우선 방사성 의약품을 좀 볼게요. 방사성 의약품을 좀 보게 되면은 방사성 의약품도 RBC고요. 사용량도 20mg이고 투여 방법도 볼루스, 원리도 9회 9분, 병소도 열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전에 검사 소개해드렸던 GI 블리딩 스캔과 똑같습니다. 자, 금기사항도 똑같고요. 검사 방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검사 방법도. 게다가 영상까지 똑같습니다. 영상까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으면은 이게 뭐냐, 1시간 뒤에 스펙트 실시하는 거 요거 하나만 다른데요. 이게 헤만지오마 스캔이에요. GI 스캔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GI 블리딩 스캔이라고 우기면은 GI 블리딩 스캔인 거예요. 근데 요 영상에서 보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게 간 혈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간에 있는 혈관종을 찾기 위한 헤만지오마 스캔을 시행한 환자인데, 만약에 헤만지오마 스캔을 했는데 이 혈관종이 안 보이고 이러한 영상을 띄워놨을 때 이것을 GI 블리딩 스캔이라고 말을 하면요, 그냥 GI 블리딩 스캔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헤만지오마 스캔이나 GI 블리딩 스캔이나 둘 다 영상이 똑같아요. 표지암물, 집적 기전, 검사 개시 시간, 검사 방법, 그리고 영상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만지오마 스캔과 GI 블리딩 스캔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거지로 영상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을 만들고자 하면은 헤만지오마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있는 혈관종을 찾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은 간이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GI 블리딩 스캔이라는 것은 복부 쪽에 출혈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간의 반절 이상이 다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심장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어거지로 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영상으로 구별해서 이걸 맞춘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띄워놓고 이게 무슨 검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 다시 말씀. GI 블리딩 스캔과 다르게 헤만지오마 스캔에서는 반드시 아까는 검사 방법이 스펙트 촬영이 한다고 그랬죠. GI 블리딩 스캔에서는 스펙트 촬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펙트 영상의 코로날 영상이에요. 헤만지오마 스캔의 스펙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꼭 영상으로 이 헤만지오마 스캔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펙트 영상이 나옵니다. 스펙트 영상이. 그래서 똑같이 혈관이 나왔는데 단층 영상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헤만지오마 스캔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굳이 구별한다라고 하면 GI 블리딩 스캔 같은 경우는 간에 상현이 포함되지 않고 심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만지오마 스캔 같은 경우는 간에 있는 혈관종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간이 다 포함이 되고 그 위치상 심장의 일부도 포함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구분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 GI 블리딩 스캔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헤만지오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헤만지오마 스캔과 GI 블리딩 스캔을 영상으로 구별한다, 스테이트 영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 스캔이나 GI 블리딩 스캔이나 영상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표지암물, 집적 기전, 영상, 검사 게시가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지하 블리딩 스캔 같은 경우 복부의 출혈을 찾는 검사고, 헤만지오마 스캔은 뭐를 본다? 간에 있는 혈관종을 본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를 보면 GI 블리딩 스캔은 24시간 지연 검사가 가능하고 헤만지오마 스캔은 스펙트 촬영을 해야 한다.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입니다. 골격계에서는 회계학과에서 거의 한 60% 이상은 본스캔 시제예요, 본스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검사지만 특별하게 외울 게 없어요. 중요하지 외울 게 없다. 아주 거저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크게 뭐 많이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 뭐 본스캔의 개요라든가 각종 질환별 본스캔 영상, 그리고 성인과 소아 본스캔의 영상. 어떻게 보면 본스캔에서 제일 중요한 게 3페이지 본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의 기능은 우리 몸을 지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관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관절을 형성하면서 움직임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혈 기능이 있습니다. 뼈 안에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골수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조혈세포들이 자라나죠. 그 다음에 미네랄의 저장소로 기능, 유지되는 것이 바로 뼈의 기능입니다. 해부학 검사에서의 진단적 가치가 뼈 검사에서의 그 유의를 보면요. 저는 일반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면 엑스선과 CT 같은 경우에서 뼈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면은 30에서 40% 정도의 골 무기질량의 변화가 있어야지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해경영상 같은 경우는 뼈의 생재근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뼈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필러가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뼈가 세포가 자라나면서 탈골이 되고 새로운 뼈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뼈의 생성과 탈락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뼈의 변화, 즉 골절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골 안에 어떤 농양이 차게 되면요. 그 주변으로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부분이라든가 뼈가 부러진 부분 같은 경우는 뼈의 골대사량이 증가됩니다. 즉, 뼈 이상이 생기는 부분에 뼈에 새로운 세포를 더 만들려고 하는 증식하려는 그런 기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뼈의 대사량이 더 증가하죠. 이때 뼈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뼈의 이상 유무를 어떤 해부학적 구조 변화 없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질환이 있을 때 조기 감별, 즉 관절염 같은 경우는 특히 유용하거든요. 관절염에 있어서 조기 감별이 상당히 유효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류마티즘과 진료보고 일반 촬영하고 혈액 검사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여기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아팠는데, 다섯 개 손가락이. 본스캔 해보니까 똑같은 촬영인데요. 다른 부분 괜찮은데, 아픈 부분에 골의 섭취량이 증가하죠. 즉, 일반 촬영에서 혈액 검사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환자는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죠. 즉, 대사량이 변하니까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본스캔으로 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스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스캔의 형태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척추에 보면 섭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압박골절 형태.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모 쪽에 프랙처 부분 있죠. 골절된 부위. 이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요환자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갈비뼈, 척추, 대퇴골에 전이가 있습니다. 전신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박골절, 또한 염증성 소견, 그 다음에 전이성 소견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석하는 큰 의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방사선약 보면 스트론튬이 있고 플로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제 85나 85M 해가지고 대부분 질량수가 89 스트론튬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베타선 방출체라서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동독제인 스트론튬을 이용해서 우리가 뼈의 형태를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도 단방광의 핵종인데 이 같은 치환 반응에 의해서 뼈의 결정체로 흡수가 돼서 뼈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환자의 피폭설량도 증가하고 동위원소의 뭐 생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뼈 영상화하는 방사선약품 같은 경우는 99mTC에 어떠한 파이로포스프네이트라든가 디포스프네이트라든가 하이드로포스프네이트 같은 인산 화합물계를 붙여서 검사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뼈 표면에 이 인산 화합물 계열의 외곽 전자에 있는 산소가 이 뼈 표면에 화학적으로 치환돼서 흡수가 돼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산화인해수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흡수되는 정도가 뭐냐? 뼈의 대사량과 비례하게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뼈 세포가 탈락되면서 새로운 뼈가 생성이 되고 탈락되고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뼈 대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반적인 뼈에는 다 섭취가 되는데 골절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전이성 병변이라든가 뼈의 대사량이 변화된 어떠한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주변으로는 골대사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뼈 주변으로 방사선약분이 많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뼈의 어떤 이상 유무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뼈 스캔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신뼈 스캔 같은 경우는 전이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전이성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초기 골격의 종양 평가, 고래 활력이나 경색, 무균성 괴사, 인공관절의 감염 평가, 생검의 위치 결정. 예전에는 했다는데 요즘 안 합니다. 그 정상적인 X선 진단 환자에 있어서 골격의 통증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수염과 봉화지경을 구분할 수 있는 스피드 스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에 관계된 광범위한 대사성 질환을 다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편 스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편 스캔이라는 것은 인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수산화인에서 결정에 화학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산화인에는 PIP라든가 MDPH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흡수되는 게 뼈 대사량에 비례하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골절, 이게 악성종양, 염증, 골외상, 기타 질환을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뼈 스캔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것은 NDP, HDP, PIP, P자가 다 파이로포스펜에서 인산화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인산 이거 화학 표점을 모르면은 끝머리 P자는 걸 무조건 찍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용량은 20ml이고요. 표현은 IV입니다. 원리는 화학적 흡착에 의해서 뼈에 달라붙어요. 뭐에 비례하게? 뼈 대사량에 비례하게. 개설 시간은 3시간 뒤에 합니다. 병소는 열수고요. 그래서 NDP, HDP, PIP가 있는데 PIP는 옛날 때 썼어요. 그래서 아주 영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안 쓰고 요즘에는 HDP나 MDP 두 개 씁니다. 근데 HDP가 산소기가 이거 하이드로기가 더 많기 때문에 뼈의 관절면에 더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뼈의 투여량의 70%가 뼈에 달라붙기 때문에 HDP가 영상이 더 좋고 MDP가 조금 덜 나빠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치료는 검사 전 배뇨를 해야 하고요. 금속 물질을 제거시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사 방법은요, 간단해요. 뭐냐, 3시간 뒤에, 투여 후 3시간 뒤에 검사하면 돼요. 근데, 검사 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뼈에 섭취되는 양은 투여량이 한 50%만 뼈에 섭취가 되고 나면은 다 소프티슈로 빠져요. 배우방사로 빠지는데, 이거를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영상의 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고, 소변을 자주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의 질이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의 피폭설량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신 스캔을 한 다음에 어떠한 이상 부위가 있으면은 스택틱으로 추가 촬영을 해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놀 검사를 해서 추가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치를 좌우하는 인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그래서 영상 이치를 좌우하는 인자, 즉 본 스캔을 했을 때 영상의 질이 확 달라져요. 뭐 때문에? 요 네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수분 공급 상태. 아까 약을 집어넣게 되면 50%만 뼈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댔죠? 소프티슈로 빠졌는데 이거를 최대한 빼주려면 뭘 하라고 했어요? 물 많이 먹으라 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상의 질이 좋아집니다. 왜? 뒤에 필요 없는 소프티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같은 물을 먹더라도요, 신장의 기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신장 기능이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줌이 들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 소프티쉬를 구성하는 필요 없는 방사성약품이 안 빠져요. 그럼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자, 똑같이 물을 먹더라도요, 환자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몸의 신진대사량과 모든 기능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상의 질이 더 우수합니다. 그죠? 자, 물도 똑같이 먹고 신장 기능도 똑같고 환자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말랐고 한 사람은 막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등치가 큰 사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척추가 여기 있고 백가죽이 여기 붙어 있어요. 등가죽도 여기 붙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척추가 여기 있는데 백가죽이 여기 있고 등가죽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감마선이 뚫고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만큼의 더 두터운 근육층을 뚫고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근육층에는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 떨어져 영상에 의한 산란 물질에 의해서 영상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나이가 어릴수록 마를수록 물을 많이 먹고 신장 기능이 좋아서 오줌을 많이 쌀수록 영상의 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상의 질 좋아하는 자 네 가지: 수분 공급 상태, 신장의 기능, 환자의 연령, 산란 물질 요 네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 외적의 전신 치료. 화학적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면요, 본스캔 영상의 질이 떨어져요. 섭취가 덜 돼요. 그리고 방사성약품의 질. 자,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스캔 시간. 자, 보통 IV하고 얼마 뒤에 검사를 했죠? 3시간 뒤에 검사를 하고 했는데 환자가 늦게 왔어요. 7시간 뒤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몸에 있는 방사성약품이 방광기에서 다 디케이가 돼서 영상이 안 나오겠죠. 그 영상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이드로 나와 있는 질이고요. 요거 수분 공급 상태, 신장의 기능, 환자 연령, 산란 물질.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표준이고, 이게 연세가 좀 드시고 약간 부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영상을 쫙 보면은 표준인 분 같은 경우는 버테브라 바디가 스페이스까지 깨끗이 잘 보이죠. 아테리오 뷰에서.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의 엣지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데, 이런데. 그리고 펠빅도 끄트머리가 잘 나오고요. 립도 잘 구분이 돼요. 근데 이분은 연세가 좀 있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신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의 덴시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종에 의해서 다리가 부어 있어요. 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머만 보더라도 이 피머는 부종에 의해서 감색을 하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영상의 질이 어떨까요? 이게 피머인지 부종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버테브라 바디도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 보니까 배 두께 때문에 감세가 일어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까지 다 버테브라 바디부터 스페이스까지 다 나오는데 이분은 뭐예요? 이게 본이어 보여 안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몸이 부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영상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환자예요. 같은 환자인데 요때는 물을 안 먹고 했고요. 요때는 물을 많이 먹고 했어요. 요때 어떻습니까? 물을 많이 먹으니까 필요 없는 뒤에 백그라운드를 형성한 소프티슈의 영상이 싹 빠졌죠. 그리고 신장도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물을 별로 안 먹으니까 백그라운드가 심하죠. 그래서 피머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서는 피머 엣지가 깨끗이 나오는데 여기는 흐릿흐릿하죠. 자, 버테브라 바디 보겠습니다. 버테브라 바디 보니까 여기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흐릿흐릿하게 나오죠. 자,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신장 기능이 좋고 산란 물질이 적고 그리고 연령이 낮은 날수록 영상의 질이 좋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의 질을 좌우하는 인자를 케이스별로 이렇게 쭉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이고요. 이 환자 영상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을 쭉 봤을 때 스파인 바디와 스파인 스페이스가 깨끗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머의 엣지가 깨끗이 설명이 잘 나오죠. 그래서 립이라든가 다른 어떤 골격 계통의 영상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 같은 경우 보면요. 복부 쪽을 보면은 스파인이 구별이 안 가요. 좀 뭉그러져 보이죠, 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프트 티슈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복부 쪽에 영상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등치도 좀 많이 커져 보이죠. 또 보면 이 환자에 비해서 이 환자가 등치도 커 보이고 그리고 소프트 티슈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더 뚱뚱해 보입니다. 등치가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환자에 비해서 버테브라 바디라든가 버테브라 바디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다리는 좀 깨끗하게 잘 보여요. 아마 다리가 좀 얇으신 분이 강해요. 다리가 얇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버테브라 바디 쪽을 보면은 좀 영상 잘 안 좋고요. 맨 마지막 영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다 안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방사성약품의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영상의 질을 저하는 자, 수분 공급 상태, 신장의 기능, 환자의 연령, 감염 물질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멀 본 스캔에서는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 정상적으로 섭취되는 부분이 여기 써있죠. 스컬과 안테리어 뷰와 포스테리어 뷰를 봤을 때 스컬 같은 경우는 나스파렌스라든가 슈처 부분은 좀 시커멓게 보여요. 약간 진하게 보입니다. 그 전면상 같은 경우는 스터니움, 스토노클라비클라 조인트 이쪽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숄더 부분, 그 다음에 일리아 크레스트 부분, 힙 조인트 부분이 약간 진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 디텍터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뭐 이유가 없어요. 자, 뒤에 포스테리어서 같은 경우는 스파이나 스프레서스 쪽이 좀 시커멓게 나오고요. 스캐플라 팁 쪽이 좀 시커멓게 나오고,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가 좀 시커멓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디텍터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진하거나, 아니면 두 쪽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진한 경우는 보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반절로 짜겠을 때, 양쪽이 좌우 대칭이 아닌지 그거 확인하면서 판독을 합니다.